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영상 신혜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분들도 있고 반등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변수들도 많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23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있죠. 네, 이게 집값에 좀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2024년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긴 한데요. 수요와 공급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부터 볼까요? 우리 수요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절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숫자가 늘어나는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집값이 올라요. 더 오를 것 같아.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굳이 안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 사자. 2020년, 2021년 수요가 올라가요. 그건 상대적인 수요입니다. 공급은 주택 공급, 새 아파트인 절대 공급이고요. 두 번째 공급은 뭐냐면 상대적인 공급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매물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주인들한테 달려있죠. 집주인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을 회수할까요? 매물을 내놓을까요? 회수하죠. 회수하죠. 네. 매물을 많이 회수하게 되면 공급 감소보다 회수되는 물량이 더 많으면 공급 부족이에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진다. 2024년에 맞는 말이에요. 입주 물량 부족해요.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 2025년, 2026년에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2024년에 최대 이벤트가 뭐예요? 총선이죠. 그렇죠. 네. 총선이죠. 4월 총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총선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총선과 부동산의 관계. 별일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별일이 발생 안 합니다. 왜?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뭐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서 잘 맞추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절대 규제를 풀거나 또는 묶지도 않습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규제가 아니고 지역개발 호재들. 그렇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 뭐 GTX, 야 빨리 교통하게 해줄게. GTX 추가역 하나 더 해줄게. 신설 노선 신경 써볼게. GTX가 A, B, C가 있는데 DEF가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 야 DEF 빨리 하게 해줄게라고 하면 해당 지역 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찍어줄까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거 변해로 하고 일단 총선을 본다면 생각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규제를 많이 풀어줄 거라고 하는데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 계속 역전세를 우려했었는데 결국에는 전세가 최근 오름 추세에 있고 최근 또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24년 전세 어떻게 보시나요? 24년 전세는 강세입니다.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강세 예상을 합니다.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 오피스텔은 2024년에도 전세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깡통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신뢰거든요. 아시죠? 전세는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자 안 받고 대출을 해주고 대신 집주인 집에 잠시 그냥 거주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해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야 친한 친구면 봐줄 수는 있는데 그게 몇천만 원, 몇 억이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야, 내 돈 너 왜 안 줘? 빨리 줘. 친구가 돈이 없답니다. 배를 째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째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전세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란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가지고요. 대항력을 갖추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간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에 넘기면 후순위보다는 내가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게 유일한 권리인데 전세 가율이 높아요.
전세 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인데 뭐 10억짜리인데 전세 가격이 9억이에요. 경매 넘기면 얼마에 낙찰될 것 같아요? 9억 5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보통. 뭐 8억, 7억. 나는 9억 받아야 되는데 9억 못 받잖아요. 그게 깡통 전세예요. 경매 넘겨도 안 돼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높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시장으로 가는 방법. 안전한 시장이 어디예요?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왜 안전할까요? 전세 가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50%. 그러면 10억짜리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4억으로 떨어졌네? 집주인이 1억을 못 돌려줘요. 너 돈 안 줘? 귀찮더라도 경매 넘깁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넘기면 8억이나 7억에 낙찰돼요. 그럼 내 돈 5억 가져가고 남는 거 너 가져가. 세입자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일단 관망해보자. 금리도 고금리고 아직 언제 내릴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좋지 않고 집값도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일단 기다려보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파트 가야지. 아파트 전세로 가야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세는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는 늘어나요. 그럼 전세 공급은요? 전세 공급이 입주 물량이잖아요. 2024년 입주 물량 줄어들잖아요. 서울 수도권 지역.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그냥 아파트 전세 가격은 강세. 빌라 오피스텔 전세 시장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아파트 전세가 강세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전세 오르면 매매 바로 오르고 입주 물량 줄어들면 매매 가격 바로 올라? 그렇지는 않고 전세 가격 상승이 누적이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또 하나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2024년 1년 만에 밀어 올리기는 역부족이다. 24년에 오른 전세값이 곧바로 매매가를 바로바로 끌어올리기는 반응되지는 힘들죠. 않는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야 되고요. 결국에는 사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전세 올랐으니까 내가 바로 사야지? 이런 마음이 실시간으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뭐 PF 부실에 따른 대형 건설사들의 위기설, 부도설들 나오는데 이런 그 위기설들이 결국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이거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PF가 문제라는 얘기는 미분양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미분양과 착공이 못 들어가는 사업장들, PF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부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요.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착공 못 들어간 단지들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막 분양하고 이게 지방에 이제 미분양이 87% 정도가 몰려 있는데 2024년에 그렇게 한 번에 다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오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거든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구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제 지원책이 나오죠. 계속 지원책이 나왔는데 2024년에도 이게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부실 사업장이나 부실 건설사들 몇 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된다면 일단 영향을 받죠. 심리적으로 건설회사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땅을 샀어요. 사업을 하려고. 분위기 안 좋고 하면 어떻게 돼요? 땅 매각하고 허리끈 졸라 매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급 부족, 인허가 물량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게 2024년이 아니고 2, 3년이든 3, 4년 후에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으로 장기적인 공급 물량으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2024년만 본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도 있겠다. 건설회사들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마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최우선 순위의 다뤄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미분양과 PF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안 되는 부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요. 살려야 되는 건 살리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데 모든 정책과 역량이 좀 들어가야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수요자들이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024년에 또 유념해야 될 게 신생아 대출. 그게 27조 정도 풀려요. 예, 그게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요 정도 떨어지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신혼부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정이 되긴 돼요. 상반기에 좀 조정이 되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옵니다. 신혼부부들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저리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면 좀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2024년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하락인데 폭락은 아니고요. 좀 내려오는 하락 정도. 좀 내려왔다면 아마 2024년 하반기에는 좀 지지를 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반등 정도. 24년에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전제 조건이 이제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 좋긴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단지들 중에 어떤 단지가 들어가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그래 나중에 개발할 때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이 200%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0% 이하.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왕이면 노후주택들 있잖아요. 90년대 또는 80년대 지은 아파트라면 용적률을 보시고 200% 이하인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110%에서 15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 목동이 집값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목동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상계동, 중계 상계동 쪽에 용적률이 뭐 150%에서 180% 사이 정도 되는데 그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단지들, 소액으로 매덕 가지고 살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상계주공이나 창동, GTX 소재도 있잖아요. 두 개 겹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저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창동이나 상계동, 중계동 쪽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하면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있잖아요. 여러 분당이 좋긴 한데 가격대가 높으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소형 중에서 가격은 떨어졌고 용적률이 좀 낮은 단지들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360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